향을 올리고 일어서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정혜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어요. 저 눈매 저 얼굴. 정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자의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콧날의 모양, 입술의 형태, 심지어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40년 전 순영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여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상상도 못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정혜수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에 사는 68세 정혜수 씨의 사연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정혜수였습니다. 4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습관이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몸에 배어 있었죠. 조용한 아침, 정혜수는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앞에서 오늘 읽을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막내 손녀 유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유진이는 정혜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 아들 민호의 딸이라 더욱 애틋했죠. 응, 유진아.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랑 같이 아침 먹자. 정혜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혜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책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책을 읽어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에 동의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자란 유진이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유진이가 학교로 떠나고 나니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혜수는 습관처럼 책장 앞으로 돌아갔어요. 오늘은 왠지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자꾸만 책장 맨 위쪽,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오래된 시집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제목도 희미해진 채로 말이에요. 정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책을 꺼냈습니다. 책장에서 책을 빼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책을 열자 사이사이에 끼워둔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혜수는 서둘러 그것들을 주워들었어요. 40년 전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0살 청년 정혜수와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인의 이름은 김순영이었습니다. 정혜수의 첫사랑이자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는 정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영아. 정혜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그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목소리에는 40년간 묻어둔 그리움이 묻어나왔어요. 사진 속 순영이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혜수는 사범대학 2학년이었고 순영이는 같은 학교 국문과 1학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는군요. 순영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었죠. 정혜수는 그때의 떨렸던 마음을 기억했어요. 예쁜 후배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선생님이 되려면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혜수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영이는 그런 정혜수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고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미래를 꿈꿨죠. 정혜수는 순영이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박한 꿈을 키웠습니다. 혜수 오빠, 저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순영이가 어느 날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혜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순영아. 내가 꼭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정혜수의 집안은 가난한 농가였고 순영이의 집안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어요. 신분의 차이가 명확했던 시대였습니다. 순영이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했어요. 특히 순영이의 아버지는 정혜수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우리 딸과는 어울리지 않는 청년이야. 순영이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정혜수와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혜수야, 우리 어떻게 하지? 순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혜수는 그런 순영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순영아. 내가 꼭 성공해서 너를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정혜수는 순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었죠.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영이의 부모님은 딸을 서울로 보내버렸고 연락조차 끊어버렸어요. 정혜수는 미친 듯이 순영이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정혜수가 순영이를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순영이는 배가 불러온 채로 정혜수 앞에 나타났어요. 혜수야, 미안해. 순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순영아, 그 아이는 우리 아이야. 순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안 돼, 혜수야. 난 이미 정해진 사람과 결혼해야 해. 순영이는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해야 했고 뱃속의 아이는 정혜수의 아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울게. 내가 신경 쓰지 마. 순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정혜수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혜수는 순영이를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정혜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순영이와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다 잊자.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정혜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사진을 다시 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정혜수는 책을 읽다가 졸음에 빠져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거실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고 있었죠. 그때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혜수는 밤늦은 전화가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오면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일 때가 많았거든요. 정혜수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정혜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아, 태준이구나. 15년 전에 우리 반에 있던. 맞습니다, 선생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어떤 무거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린 이유가 태준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혜수는 수화기를 꽉 쥐고 기다렸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정혜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준이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학부모 상담을 할 때마다 아들 걱정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갑작스럽네. 조의를 표한다. 선생님, 내일 장례식인데 시간 되시면 조문 와주세요. 아버지가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셨거든요. 정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고 그때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제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일 오후에 갈게. 장례식장이 어디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빛 장례식장입니다. 3층 빈소예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혜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준이는 정말 착한 학생이었어요.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죠. 다음 날 정혜수는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길이었지만 제자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갈 만했어요. 한빛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1층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3층으로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국화꽃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빈소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혜수도 그 뒤에 섰습니다. 앞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조문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례를 기다렸죠. 드디어 정혜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서자 흰 국화꽃이 가득했어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주석에는 태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15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착해 보이는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는 일어나서 깊이 인사했어요. 정혜수는 태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힘내거라.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혜수는 영정 사진 앞에 향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태준이의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도 자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정혜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정혜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향을 올리고 일어서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정혜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어요. 저 눈매, 저 얼굴. 정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자의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콧날의 모양, 입술의 형태, 심지어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40년 전 순영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여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여자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자는 정혜수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혜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눈빛이 순영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혹시 정혜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자는 태준이에게 인사를 하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정혜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걸음걸이조차 순영이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태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혜수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 괜찮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정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방금 나가신 분이 누구지? 정혜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이에요. 김민정 씨라고 하시는데 남편분과 함께 오셨네요. 태준이의 대답을 들으며 정혜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김 씨 성을 가진 것도 그렇고 나이도 비슷해 보였거든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36이라고 들었어요. 아이가 둘 있으시고요. 36. 정혜수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순영이와 헤어진 지 40년 그때 순영이가 임신했다면 그 아이는 지금 39 정도 되었을 거예요. 나이가 조금 안 맞긴 했지만 그래도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안색이 안 좋으신데 태준이가 다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혜수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힘내거라. 정혜수는 태준이와 인사를 나누고 빈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정혜수는 계속 그 여자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순영이를 닮았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정혜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수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혜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김민정이라는 이름과 그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일 다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선 정혜수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순영이를 닮았어. 정혜수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혜수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뭔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꼈거든요. 장례식장 1층 로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그 여자가 아직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정혜수 선생님. 뒤돌아보니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선생님인 박상민이었습니다. 정혜수보다 몇 살 어렸지만 함께 근무했던 시절이 있었죠. 상민이구나. 여기서 웬일이야? 저도 조문 왔다가 나오는 길이에요. 선생님도 태준이 아버지 조문 오셨군요. 박상민은 반갑다는 듯이 정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혜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민아, 혹시 아까 빈소에서 본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박상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아까 조문하면서 낯익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누구 말씀이신지. 박상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혜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0대 중반쯤 되는 젊은 부부가 여자분이 참 인상적이었어. 아, 혹시 김민정 씨 부부 말씀이세요? 박상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그분들이야. 혹시 어떤 분들인지 아니? 네,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부부예요.
남편분이 김진수 씨라고 하시는데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박상민은 아는 것이 많은 듯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혜수는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민정 씨는 원래 이름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다르다고? 정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결혼하면서 이름을 바꾸셨다고. 원래 이름이 뭐였더라? 박상민은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정혜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 맞다. 김서연이었어요. 김서연 씨가 결혼하면서 민정으로 이름을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혜수는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40년 전 순영이와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혜수야,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글쎄, 예쁜 이름으로 짓고 싶은데. 서연이는 어때? 서쪽 하늘의 연꽃이라는 뜻으로. 순영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는데. 박상민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정혜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 아니야.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정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연 씨, 혹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아니?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려서 입양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입양.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혜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양이라고? 네, 친부모님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남편분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박상민의 말을 들으며 정혜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딸이 어디선가 살고 있었는데 친부모를 모른 채 살아왔다니. 혹시 그분이 지금 어디 사시는지. 저희 동네에 사세요. 부평구 십정동 쪽에. 왜 그러세요? 박상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혜수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정혜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기도 어려웠고 박상민이 의심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럼 나는 먼저 가볼게. 네,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박상민과 헤어진 후 정혜수는 장례식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서연. 김서연에서 김민정으로 이름을 바꾼 여자. 입양되어서 친부모를 모르는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순영이를 꼭 닮은 얼굴. 정말 내 딸인 걸까? 정혜수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수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서연이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연의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박상민의 말로는 김진수라고 했는데 혹시 순영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혜수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자신의 딸이라면 서연의 남편은 순영이의 다른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나이를 계산해 보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순영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지금 30대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혜수는 책장 앞에 서서 다시 그 낡은 시집을 꺼냈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다시 꺼내보며 40년 전을 떠올렸어요. 순영이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혜수야, 이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낼 거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순영이는 정말 아이를 입양 보냈던 것 같았습니다. 순영아, 우리 딸이 이렇게 자라있구나. 정혜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몰랐다는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정혜수는 밤늦도록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내일부터는 서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십정동에 산다고 했으니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고 갑자기 친아버지라고 나타나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정혜수는 결국 십정동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살고 있다는 동네를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동네에 도착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봤자 뭐하나. 정혜수는 혼잣말을 하며 동네를 둘러봤어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할머니들의 담소 소리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때 마침 동네 작은 슈퍼마켓에서 누군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혜수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서연이었거든요. 서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멀찍이 따라가면서 서연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걸음걸이며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순영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연이 작은 원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작은 화분 하나가 현관 앞에 놓여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연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혜수는 한참을 그 건물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에서 서연이 다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서연이 정혜수를 알아보고는 다가왔어요. 정혜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이 동네에 아는 분이라도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혜수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옛날에 이 동네를 지나다닌 적이 있어서. 정혜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서 계시지 마시고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도 뵈었고 이렇게 우연히 또 만났는데 인연인 것 같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혜수는 그 미소를 보며 순영이를 떠올렸어요. 똑같은 미소였거든요. 그럼 잠깐만. 정혜수는 결국 서연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이었어요. 작은 식탁과 소파, 그리고 책상 위에는 웨딩드레스 잡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구나. 정혜수는 잡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다음 달에 결혼해요. 준비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서연이 차를 준비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정혜수는 그런 서연이 예뻐 보였어요. 신랑은 어떤 분이니? 진수라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정혜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뭔가 아픈 감정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서연이 차를 내오며 물어봤습니다. 나는 은퇴한 교사야.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지. 교사셨군요. 존경스러워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혜수는 그런 서연이 더욱 예뻐 보였어요. 서연아,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니? 정혜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다고? 네.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정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보육원. 어머니가 저를 혼자 낳으셨다가 결국 보육원에 맡기셨다고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혜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진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외로웠어요. 명절 때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혼자였거든요. 정혜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서연이 이렇게 외롭게 살았다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힘들었겠구나. 정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보육원 원장님들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진수가 있어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친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 있니? 정혜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가져서. 서연의 말을 들으며 정혜수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순영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도 말하지 않으셨다고. 서연의 말에 정혜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궁금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을까? 왜 저를 보내셨을까? 아버지는 누구일까?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혜수는 그런 서연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정혜수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이제 만날 새로운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하고 있어요. 서연의 말을 들으며 정혜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이렇게 성숙하고 착하게 자란 것이 고마우면서도 40년 동안 곁에 있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진수 씨도 비슷한 처지인가? 네, 진수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서로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서연의 말을 들으며 정혜수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일 수도 있겠구나. 정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서연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리고 진수와 결혼한다면,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의 행복도 결혼 계획도 모두 파국을 맞을 것이었어요. 말할 수 없어. 절대 말할 수 없어. 정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비밀을 묻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의 아픔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전통 한정식 집에서 양가 가족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어요. 서연과 진수의 결혼을 축하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정혜수는 한복을 차려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서연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막내 아들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정혜수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거든요. 곧 서연과 진수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진수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과 진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연아, 오늘 정말 예쁘구나. 정혜수는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서연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서연을 키운 보육원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정혜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맙죠.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진수의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술도 나왔습니다. 정혜수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혜수는 계속 술잔을 비웠습니다. 술 기운이 돌면서 정혜수의 머릿속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서연을 보면 볼수록 순영이가 떠올랐고 4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아. 정혜수가 갑자기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정혜수를 바라봤어요. 네, 할아버지. 너 정말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럼 혹시 정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기운 때문에 평상시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호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정혜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저 아이. 서연이는 정혜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딸일지도 모른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당 안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혜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진수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서연이가 내 딸일 수도 있어. 40년 전에. 정혜수는 계속 말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수의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을 아시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진수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수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서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정혜수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40년 전에 나는 순영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져야 했고, 정혜수가 계속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진수의 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장 그만하라고요. 순영이는 내 아이를 임신했었어.
하지만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했고 그 아이를 보육원에. 정혜수의 말을 들은 서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진정해. 진수가 서연을 달래려고 했지만 서연은 이미 감정이 너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진수가 급하게 따라 나갔어요. 서연아, 기다려. 식당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수의 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고 있었고 민호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진수의 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정혜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정혜수 씨, 혹시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기운이 깨면서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정혜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터져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내일 결혼식은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정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서연과 진수가 길가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정혜수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제가. 할아버지. 서연이 울먹이며 물어봤습니다.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순간 서연은 다시 눈물을 터뜨리며 진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결혼을 하루 앞두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혜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연의 울먹이는 모습, 진수 가족들의 분노한 표정, 그리고 민호의 충격에 빠진 얼굴이 생생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혜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혜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정말 서연이가 내 딸인지 확실히 알아보자. 정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먼저 정혜수는 40년 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은 폐교 직전의 상태였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을 예정이었거든요. 학교 정문 앞에 서자 4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교사였던 자신과 순영이가 함께 걸었던 교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기록 보관실을 볼 수 있을까요? 정혜수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기록 보관실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저는 40년 전에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봐야 할 자료가 있어서요. 관리인은 정혜수를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결국 허락해 주었습니다. 기록 보관실은 학교 지하에 있었어요.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많은 서류들이 상자에 담겨 쌓여 있었어요. 정혜수는 1980년대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하나하나 상자를 뒤져봤어요. 한참을 찾다가 드디어 1983년 자료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정혜수의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교직원 명단, 학생 기록부, 그리고 이게 뭐지?
정혜수의 눈에 낯익은 편지 봉투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필체로 쓰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보니 40년 전 자신이 순영이에게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전달되지 못하고 학교로 되돌아온 것 같았어요. 편지를 열어보자 젊은 시절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영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꼭 너를 찾을 거고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죠. 정혜수는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김순영 관련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순영이가 보낸 편지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순영이의 편지를 읽어보니 40년 전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혜수야, 미안해. 나는 아이를 낳고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어. 아이의 이름은 서연이야. 내가 지어주고 싶어 했던 그 이름으로. 편지를 읽으면서 정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1984년 3월 15일에 태어났어. 인천의 한빛 보육원에 맡겼고 좋은 가정에 입양될 거야. 1984년 3월 15일. 정혜수는 그 날짜를 기억했어요. 서연이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자세한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와 보육원에서 발행한 증명서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로 자신의 딸이 맞았어요. 서연아. 정혜수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딸이 어디선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내 딸인 줄도 모르고 미안하다. 정혜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연이가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순영이가 나중에 결혼한 남자와 낳은 아이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김진수, 1985년 출생. 진수도 순영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서연과 진수는 이복 남매였던 거예요. 정혜수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정혜수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서연과 진수가 남매라는 사실을 알면 두 사람은 더욱 큰 충격을 받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정혜수는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서연과 진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 40년 동안 회피해왔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호야,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정혜수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40년 전의 일부터 오늘 발견한 진실까지 모두 말했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서연 씨가 정말 누나라는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진수는 서연이와 이복 남매야.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호야? 정혜수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셔야죠.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내일 서연이와 진수를 만나서 모든 걸 말하자. 정혜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두 사람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알 권리가 있어.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정혜수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일 시간이 있니? 할 말이 있어서. 네. 진수와 함께 가면 될까요? 그래, 둘 다 와. 중요한 이야기야.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서연과 진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순영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왔구나. 정혜수는 마음속으로 순영이에게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혜수는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모든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정혜수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은 민호는 하룻밤 내내 고민했거든요. 괜찮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서연과 진수를 만나서 개별적으로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두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식이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고 하객들도 올 예정이었거든요. 서연이와 진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둘 다 하객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 더 이상 거짓말로 결혼할 수는 없다고. 정혜수의 목소리는 무겁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식장과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지만 정혜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진수는 예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수야, 괜찮니? 정혜수가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40년 전에 책임을 졌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진수는 고개를 들어 정혜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어떻게 할까요? 서연이도 같은 마음일 거야. 진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다고 했거든. 정혜수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연아. 정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정혜수를 보며 말했어요. 40년 만에 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정혜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왜 엄마가 저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정혜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하객들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말할 거야. 내 책임이니까. 정혜수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신부 입장 순서가 되었지만 서연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혜수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혜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객들은 모두 정혜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신부 서연이는
제 친딸입니다. 그 순간 식장 안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40년 전 저는 김순영이라는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고 순영이는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서연입니다. 그리고 신랑 진수는 순영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 낳은 아들입니다. 이번에는 식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즉, 서연과 진수는 이복 남매입니다. 따라서 오늘 결혼식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정혜수의 말이 끝나자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오열하며 머리를 감쌌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진수의 부모님들도 충격에 빠져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식장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으로 올라가서 하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언젠가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서연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수와 서연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도 식장으로 들어와서 서연 옆에 서 있었어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희가 남매라는 것을. 진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여러분께 피해를 끼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본 하객들 중에서는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연은 갑자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 왜 저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없고. 서연의 울음소리가 식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혜수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혜수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서연이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서연과 진수의 결혼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어요.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결혼식이 무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혜수는 매일 서연을 만났어요. 40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정혜수는 서연의 작은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차를 끓여주며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어떠셨어요? 괜찮았다. 유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더구나. 정혜수는 손녀 이야기를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도 따뜻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유진이, 제 조카겠네요. 그래, 내 조카야. 언젠가 소개해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내왔습니다. 정혜수는 딸이 차를 끓이는 모습을 보며 순영이를 떠올렸어요. 서연아, 진수는 어떻게 지내니? 많이 힘들어해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결혼식 이후로 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복 누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정혜수는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비록 혼인은 끝났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혜수는 그런 딸이 기특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만해요, 아버지. 이제 그런 말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그래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정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그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서연은 보육원에서 자신을 키워준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을 떠올렸어요. 원장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은데 언제든 좋아요. 원장님도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하세요. 서연의 말에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일은 계속하려고 해요. 서연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집으로 이사 오는 건 어떨까? 정혜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버지 집에요? 응. 집이 넓고 민호와 유진이도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정혜수는 딸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못해준 아버지 노릇을 이제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와 유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민호도 누나가 있으면 좋다고 했어. 유진이는 더 좋아할 거고. 정혜수의 말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급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봐. 정혜수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진수는 정혜수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진수야, 앉아. 정혜수는 진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자신이었거든요. 진수야,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진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진수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진수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수야,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정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요? 응.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정혜수는 진수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고려해 보겠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후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진수야. 서연이 진수를 불렀습니다. 뭐? 고마워. 그동안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정말로. 진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진수가 떠나고 난 후 서연과 정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 아버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정혜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혼자 있으니까 자꾸 슬픈 생각만 들어요. 그래, 좋다. 언제든 와. 정혜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딸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서연은 정말로 정혜수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민호와 유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누나, 환영해요. 유진이가 서연을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서연도 조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누나,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민호도 서연을 환영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정혜수는 딸과 아들, 그리고 손녀를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혜수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남은 생은 내 곁에서 다 갚겠다. 더는 버리지 않겠어. 정혜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누나, 왜 우세요? 유진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기뻐서 그래, 유진아.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정혜수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딸이 옆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서연도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진수와의 이별은 아팠지만 아버지와 새로운 가족을 얻은 기쁨이 더 컸어요. 어느 날 서연은 정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아프긴 하지만 행복해요. 정말? 네. 40년 동안 찾던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족도 생겼고요. 서연의 말에 정혜수는 안도했어요. 장례식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와 딸의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보듬으며 치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혜수는 매일 밤 순영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영아,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잘 돌볼게. 40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